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선투현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하락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신한울 3, 4호기 공사 속도를 낸다. 원전 비중을 35%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현재 원자력 발전 비중이 23%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것을 35%로 크게 상승시킨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원전이 전기 생산의 주력이 되기를 바라고요. 가장 청정하고 경제적으로 전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포 잠원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이 젠걸음을 걷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반포에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재건축으로 추진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택수의 증가와 미적 감각, 쾌적성에서 그렇습니다. 서울주택 매매 전셋값 하락 전환, 지난달 월세만 나홀로 상승을 지속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전세 대출이 줄어들게 되니까 월세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런 부동산 원의 자료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매매 전세의 하락이 3월에는 반등을 했을 것입니다. 월세 상승은 전세 상승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임대 시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요. 부동산 원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주장하지만 이미 2월과 3월에 반등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꼬이는 둔촌 주공 재건축, 공사비 갈등 소송전으로 가나. 자, 조합은 공사비 증액을 인정 못한다고 하고요. 시공사업단 공사 중단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조합원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최근에 그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철근, 시멘트, 기타 원자재, 인건비, 석유값이 다 올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사는 과거에 이렇게 책정됐던 금액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적자가 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건축비의 상승으로 이러한 분쟁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의 트렌드가 건축비의 상승이죠. 그래서 기존의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분양가가 상승하면 기존의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규모가 클수록 더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뭐 선호도가 대단지가 더 좋지 않습니까? 대단지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재건축이나 관리비와 인지도 면에서도 더 유리합니다. 자, 소비자의 87%가 아파트 브랜드가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요. 앞서 말한 대단지도 좋지만 브랜드 아파트는 많은 점에서 더 좋습니다. 품질, 디자인, 인테리어 등에서 그렇고요. 브랜드 아파트는 브랜드의 명예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를 사는 것은 가격 상승기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 신문입니다. 자, 주택 대출을 풀어준다던 윤 DSR 40% 규제는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 인수위에서 당분간 완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약에서는 LTV 80%, LTV 70%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자, 모든 부동산 규제를 한 번에 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규제가 풀릴 것이고요.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담당자가 시장주의의 합리적인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점차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다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자, 김경환 교수님, 이분이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담당자이십니다. 굉장히 뛰어난 분으로 알고 있고요. 시장 경제주의자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비정상에서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자, 윤석열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김경환 교수님의 인터뷰를 찾아보시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윤 당선인에게 바란다. 재건축 이익 환수 규제를 없애고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정책의 변화가 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정상화가 될 것이고요. 일시적 2주택 급매가 사라지면 가격이 급등할 것입니다. 네, 이제 일시적 2주택 급매가 거의 다 사라지고 있죠. 자,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바로 급등할 것입니다. 자, 세금은 이점이 아니다. 다주택자 겨냥한 징벌적 과세를 뜯어 고쳐야 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 최우선 과제라고 하는데요. 네,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는 그런 기사를 못 쓰다가 최근에 어, 윤석열이 당선인이 되니까 이제 이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 징벌적 세금은 사라져야 되겠죠. 자, 부산도 재건축 훈풍, 남천 삼익비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부산 삼익비치 재건축 조감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바다 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아름다운 공원과 바다 뷰가 있고요. 고층으로 이렇게 사이사이에 틈새가 있으면서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아파트에서 바다 뷰가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바람의 통과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요. 뷰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재건축이 리모델링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자, 이것이 현재의 삼익비치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이 성냥갑 같은 아파트가 굉장히 대단지로 이렇게 일렬로 쭉 있게 되죠. 자, 이 아파트를 재건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을 한다면 이 외곽에 있는 아파트 말고 나머지 절반 이상의 아파트들은 바다가 보이지 않을 것이고요. 디자인도 별로 아름답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늘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추천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것은 반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공무원도 5차례 위장 전입을 했다. 청약 로또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공무원임에도 불법을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로또 때문이죠. 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사라져야 되고요. 로또 아파트도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불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뭐, 청약에 당첨만 되면, 뭐, 5억, 10억에 로또를 맞게 되는데, 뭐, 이런 위장 이혼이라든지, 이런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 많겠죠. 자, 여기까지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선택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